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금요일 양시장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기는 했지만 우리가 뭐 상승이 나온다라고 해서 지금은 크게 흥분을 하거나 막 내일 안 사면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라도 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 왔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시즌 무엇을 조심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저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전망, 그 다음에 좀 안 간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갈 테니까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제가 항상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항상 그래요. 이게 지나고 나면은 보이는 것들도 너무나도 많고,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 이해,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단순하게 내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매수를 했는데 이게 가냐 안 가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지만 내가 이 종목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래서 좀 안 가고 좀 더 기다려 봐야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장 앞에 장사가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은 좀 더 남들보다는 편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항상 시장이 빠질 때 걱정은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편안한 위치에서 매수만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카카오뱅크 카카오 분석에 앞서서 시장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지만 주식을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내가 뭐 다른 뭐 영상을 보고 하는데 뭐 단순하게 이 종목을 사서 여기서 파세요 이런 것만 얘기를 하고 시장에 대해서 브리핑을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좀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시장에 대해서 설명도 못하는데 종목 추천을 하는 거는 저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아니 시장도 모르면서 종목을 추천을 해? 좀 너무 의아한데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 그래서 항상 시장에 대해서 읽어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한 흐름 그대로 좀 흐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듯이 3월 15일 화요일에도 월요일에 가장 많이 하락을 했고, 저번 주에 화요일도 하락을 하고, 목금 뭐 수요일은 대선 때문에 쉬었던 부분 목금 반등이 나왔었죠. 이번 주도 그 정도 그림이 나와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3월 14일 영상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시면은 좀 키워볼까요? 좀 글자 크기를. 자, 3월 14일 보면은 이렇게 수요일 기점으로 반등은 나옵니다 라고 써드렸잖아요.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지만 이런 것들이 다 예상이 가능한 부분, 뭐 제가 뭐 예상을 했는데 이게 맞췄다, 잘랐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해를 하셔야지만 좀 더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당연히 편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가 A라는 뭐 거에 대해서 뭐 시험을 보는데 A를 준비를 했는데 만약에 시험에서 B가 나오면은 여러분들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장이라든지 이게 흐름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스토리, 우리가 뭐 책을 읽더라도 뒷부분만 읽는다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주인공이 죽었어요 하고 끝, 이게 책이 아니잖아요. 뭐 이런 과정이 있고 이래서 주인공이 어떻게 됐는데 뭐가 됐고 그 다음에 그래서 죽었다, 이게 책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식도 똑같아요. 스토리적인 부분, 내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단순하게 뭐 이게 어떤 캔들이다, 망치형 캔들이다, 뭐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차트를 보시는 게 저는 그게 더 편하지 않나,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뭐 당연히 예상대로 흘러간 시장이기 때문에 뭐 월요일 화요일 밀리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반등, 물론 뭐 호재성 이슈에 의한 반등이기는 하지만 다음 주도 이런 패턴이 나올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을 한 그대로 흘러나갔기 때문에 수익적인 부분도 당연히 편안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책 관련해서 설명을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지금 보게 되면은 3월 15일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은 뭐 이렇게 뭐 정책 관련주들을 뭐 보시고 뭐 이렇게 보시고 건설 쪽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시라고 말씀을
다 드렸어요. 뭐 현대, 뭐 NX 한국가구, 뭐 주택 공급 수혜 쪽이죠.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근데 안 오른 게 있다. 세종시 수도 이전. 이거는 좀 봐야겠습니다. 이것도 봐야겠습니다. 세종시 수도 이전. 이런 거를 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VIP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게 3월 15일 영상이었는데 이게 중요하니까 3월 16일 날 프롬파스트를 바로 들어가요. 세종시 관련주 세종의 대통령 제2집무실 만든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딱 보니까는 기사가 이게 딱 뜨더라고요. 3월 18일 날 기사가 윤석열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 동의, 이런 기사가 뜨다 보니까는 프롬파스트가 후루룩 날아가 버린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이 흐름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내가 무엇을 좀 준비를 해야겠구나, 뭘 또 사야겠구나,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뭐 프롬파스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수익 인증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도 뭐 프롬파스트 수익 인증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보면은 프롬파스트 90만원 수익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전문가님은 항상 좋은 종목을 모아가는 시스템이라 떨어져도 안심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써주시고, 여기서 이렇게 수익 났어요 이렇게 자랑하시고, 이렇게 3일가량 경험해본 슈퍼리치님 특기, 마치 짠 것 같은 정확한 주식시장의 흐름 읽기, 그 다음에 손이 베일 것 같이 날카로운 매수 타이밍,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데 뭐 이게 흐름을 여러분들이 딱 맥만 잘 짚어서 가시면은 그래도 편안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고, 이렇게 보면은 예지력 타임머신 타고 미래를 보고 오지 않고서야, 예를 들어서 프롬파스트 앞으로 어떤 능력을 더 놀라게 해주실 건가요? 미리 힌트 좀, 이렇게 써주신 분들도 계시고, 여기서 보면은 슈퍼리치님 프롬파스트 단타 수익 인증합니다. 갑자기 치고 올라와서 놀랐네요. 이렇게 인증을 해주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도 다 수익적인 부분 깔끔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 내용을 아는 게 저는 항상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뭐 캔들의 모양이라든지 뭐 5일선 골든크로스 막 이런 것들 다 중요는 하지만, 일단 내용을 모르는데 그냥 기술적인 것만 갖다 댄다? 내가 축구를 하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발재간도 좋고 기술도 너무나도 좋아, 막 드리블도 괜찮고 하는데 체력이 약해. 그러면은 감독이 그 선수를 쓸까요? 막 헛다리 짚고 막 사포하고 막 팬텀 드리블하고 막 난리 나요. 막 발재간이 보면은 난리 나는데 체력이 막 5분짜리 체력이야. 그럼 축구에서 감독님들이 그런 선수를 쓸까요? 그만큼 이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적인 것도 당연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당연히 뭐 다음 주도 뭐 이런 패턴, 다음 주 얘기에 앞서서 이렇게 좀 먼저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뭐 주린이 모집 이벤트를 해요. 제가 설명을 하는 거 있어서 너무 지금 심취해 있어가지고, 지금 3개월 하시면은 44만원, 선착순 5명은 마감이 됐는데 지금 문의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추가적으로 딱 선착순 5분만 더 받고 바로 마감을 할게요. 그래서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만 문자 딱 보내주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싸다고 제가 실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다 보여드렸죠, 인증. 그래서 여러분들 뭐 유튜브에도 많이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여러분들이 저랑 하시면서 유튜브를 보시면서도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좀 뭐 디테일은 VIP방이 당연히 더 좋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맥을 좀 잘 짚어드리고 있는데,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2개의 큰 산을 넘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2개의 큰 산이 뭘까? 자, 기억을 해내야 돼요. 이런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인지를 하시고. 그래서 금리 인상,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해소가 된 상황이고,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슈 같은 경우에도 인도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빨리 끝나서 피해자도 많은데 피해자가 더 이상 안 나오고 그냥 빨리 종결이 됐으면 좋겠다. 전쟁은 뭐 서로한테 다 손해잖아요. 그래서 빨리 종결이 되기는 좋겠는데, 이거를 또 냉정하게 증시의 연관성만 우리가 딱
잘라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뭐 증시에서는 전쟁이 길어지든 말든 협상을 하든 말든 뭐 피해 규모가 크든 작든 그렇게까지 관심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이랑 뭐 유럽, 중국 이런 의미 있는 국가들의 과감한 액션이 나오는 게 아닌 이상 앞으로는 이 이슈가 증시에 미칠 영향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겠다. 그리고 만약에 미치더라도 정말로 단기적으로 미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도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월요일 화요일 날 안 좋고 수목금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월요일 화요일 지수 영향으로 지수가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다 보니까는 기술주들이 굉장히 싸그리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수목금 지수 반등이 나오니까 기술주들이 싸그리 반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핵심은 지수가 밀릴 때 우리가 기술주들에 대해서 손절을 한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그냥 지수 빠져도 자신 있게 더 살 수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하고 손절 생각하지 마시고 더 사고, 우리가 평단 관리를 하면서 평단 싸움을 하셔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아예 처음 선택을 할 때부터 손절에 대해서 안 할 걸로 먼저 선택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수 반등이 나오니까 새싹이 돋듯이 신기하게 또 올라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수가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다라고 해서 손절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분할 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래서 이런 거를 보게 되면은 지금 뭐 포트를 이렇게 인증을 해주세요. 오늘 드디어 총 수익률 플러스로 돌아와 포트 인증 한번 남깁니다. 시장 조정받을 때 뭐 한때 200만원 뭐 암울했던 부분이 있는데, 시장 올라오고 누가 웃는지 두고 보자고 말씀하신 거 실감을 넘어서 조금씩 웃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VIP반 연장 날인데 절대 아깝다는 생각이 하나도 안 듭니다. 항상 세심하게 리딩해 주시고 분석해 주시고 중심 잘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 손절을 뭐 안 할 수는 없어요. 뭐 솔직히 뭐 안 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시장이랑 엮어서 같이 준비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시장에 대해서 좀 보면은 뭐 항상 좋은 말씀만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앞으로 시장 계속해서 갈 겁니다. 기다려 보세요. 갈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긍정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냉정하게 시장을 볼 필요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수가 지금은 뭐 반등이 나오더라도 당장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생각보다 이번 주 코스닥은 지수 반등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어요. 생각보다도 굉장히 강하게 나왔어요. 만족도는 떨어지지만 지금 보면은 월요일, 자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월요일날 이렇게 화요일날 내려갔다가 그래도 다시 상승적인 부분, 반등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체감은 좀 떨어지지만 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급하게 오르면은 조금 다시 내려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한편으로 염두를 해두시면 되실 것 같고, 어차피 당분간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 개별주, 그 다음에 감사보고서 시즌이 끝나면은 살아남는 잡주들의 랠리,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항상 매년 감사보고서 시즌이 끝나면은 그래왔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또 테마주라고 하면은 너무 안 좋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고상하게 얘기를 하면은 나름의 섹터예요. 그래서 동일업종으로 분류를 하는 건데 당연히 섹터일 수밖에 없는 거고,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고, 우리가 요번 주에도 테마성 정책 관련주들의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 흐름이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메타버스라든지 AI, 자율주행, 로봇,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정책주 등등 해서, 근데 자율주행 쪽이 조금은 덜 간 거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테마 흐름 잘 체크하면서 매매를 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될 거 없는 시장이지 않나, 이런 시장으로 보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감사보고서 시즌이에요. 시즌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지금 시기에는 정말 적자 기업들에 대해서는 웬만하면은 좀 건들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자칫하다가는 정말 어떤 형태, 어떤 식으로 언제 어떻게 거래 정지가 당할 줄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적자 기업들이 상승적인 부분이 나와서 뭐야 상승이 나오네, 저거 살 걸, 이런 생각보다도 그냥 내 거 아니다, 쿨하게 보내준다, 이렇게 쳐다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지금은 감사보고서 시즌이 막바지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게 끝나고 나면은 개별주 화랑장이 좀 열리지 않겠나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항상 지수가 좀 상승에 대해서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현금을 보유를 같이 하시면서, 내가 좀 시장이 빠졌을 때 매수를 하고 시장이 올라왔을 때 어느 일정 부분이라도 수익을 챙기면서 현금을 좀 만들면서 움직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현금이 많아서 우리가 불편할 거는 전혀 없어요. 뭐 시장 분위기 보고, 뭐 시장이 빠지면은 저점 매수하고, 시장이 상승이 나오면은 그때 사도 늦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시장 분위기 보고, 미국 증시 보고, 뭐 아침에 수급 보고, 체크할 거 체크하고 다시 사면은 돼요. 그래서 크게 걱정을 할 거는 없고, 항상 현금 보유를 좀 하시라고 하시면은 겁을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현금이 많다고 해서 정말로 불편할 거는 없어요. 우리가 편하자고 현금을 늘리는 거고 수익 챙겨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지 자체를 좀 넓히고자 현금을 보유를 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읽어드리는 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잘 보셔야지만 좀 수익적인 부분도 잘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뭐 카카오도 그렇고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항상 대형주들은 이거는 뭐 빼박이에요, 무조건이에요. 뭐 내용적인 부분 좋아요, 당연히 뭐 좋은 거 있고, 대형주들이 뭐 안 좋은 내용이 나와봤자 뭐 그게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좋은 내용이 나오면은 좋은 내용 나올 때 묻어가지고 확 더 많이 나오는 게 사실적인 부분인데, 결국에는 대형주들을 우리가 뭐 선택을 하시는, 뭐 제 주변도 그렇고 제 큰아버지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냥 대형주 사서 그냥 어차피 뭐 삼성전자 망하겠냐, 그냥 삼성전자 사서 그냥 묻어놓고 싶다, 아니면 뭐 카카오 사서 묻어놓고 싶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다 비슷하실 거예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대형주를 굉장히 선호를 하는 게, 회사가 조금은 안정적이고 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끌고 가고 싶기 때문에 선호를 하시는데, 그럼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대신에 우리가 싼 가격에 잘 잡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당연히 들잖아요. 우리가 싸게 사서 끌고 가야지만 시장이 올라왔을 때 뭐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는 건데, 제가 RSI 30 이하에서 분할 매수 하세요 할 때 항상 안 해요. 안 하시고 욕을 하고 막, 왜 빠지는데 너는 이거 뭐 추천을 하고 있냐, 막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어르신들이. 근데 한편으로는 지나고 나면은 그런 분들이 이렇게 시장이 카카오가 올라올 때 지금 사도 돼요? 이거 지금 살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이게, 나는 그렇게 욕을 먹고 답답할 노릇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뭐 빠졌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싸지니까 사시라고 전 단순하게 이렇게 추천을 드린 건데, 그때는 욕을 하시다가 이제 또 올라오니까는 이거 지금 사도 돼요 이러면은 저는 좀 그렇죠, 기분이 안 좋죠. 이 카카오뱅크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RSI 30 이하권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하세요. 기다렸다가 RSI 30 이하에서 좀 매수를 하세요. 그래서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어차피 이거 잘 맞춰 놓으면은 뭐 올라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근데 시간은 모르겠지만 기다려보면은 결국에는 올라옵니다. 카카오뱅크가 뭐 이날 뭐 몇 프로가 오를지 어떻게 알아요. 이날 뭐 3월 15일날 뭐 고가 5.62% 상승이 나올 거에 대해서 예상을 이 당시에 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좋은 매수가에 잘 사서, 어차피 중장기 관점으로 보기로 했기 때문에 좀 편안한 위치에 사서 끌고 가면은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거는 대형주들은 정말로 여러분들, 나는 내용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냥 옆에서 누가 뭐 삼성전자가 좋다, SK 하이닉스가 좋다, 대형주 뭐가 좋다,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라고 하면은 RSI를 한 번쯤은 좀 보세요. 왜 이때 당시에 뭐
삼성전자도 딱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때 당시에 저 욕 진짜 많이 먹었어요. 왜 욕을 먹었냐? 왜 추천을 안 해주냐?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왜 너는 추천을 안 하냐?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RSI가 이렇게 높은데 제가 어떻게 추천을 해요, 여러분들? 차라리 바닥권에 사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면서 수익 챙기고 RSI 30 이하에 사서 우리가 RSI 70 나왔을 때 수익적인 부분 챙기고 이게 더 깔끔하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대형주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끌고 가는 것도 당연히 다 좋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다렸다가 싼 가격에 잡아서 좀 그래도 쟤 때문에 제 슈퍼리치 덕분에 나는 싸게 사서 그래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마음이 편하다, 이런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어요. 근데 막상 이게 빠지면은 이게 사람 심리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왜 너는 왜 추천을 하냐? 빠지는데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이거 그래 한번 지나고 나면 보자. 누가 웃나 보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다. 항상 이래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되게 보는 관점이 뭐 주식에는 우리가 항상 정답은 없잖아요. 보는 관점이 틀리다라고 해서 욕을 한다라기보다도 결과를 좀 놓고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주식이 뭐 남들이랑은 좀 다를지언정 그렇다고 해서 뭐 수익이 안 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제가 다 증명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오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은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뭐 카카오도 그렇고 일단 정책이랑 좀 엮여 있는 부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규제 완화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래도 카카오가 좀 더 꾸준하게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겠다라고 하면은 실적이 연간 실적률 자체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둔화되지 않고 좀 꾸준하게 상승적인 부분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 청년 무주택자 뭐 일부 계층에 대한 LTV 상향 조정이 강조가 됐는데,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하나로 뭐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 LTV 상한을 80%로 높여서 뭐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 이런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다라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고, 카카오뱅크도 최근에 주식담보대출 이거를 좀 상품을 내놓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엮여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아직까지 남아있다. 요즘 저도 좀 부동산을 보고 뭐 집을 좀 이사를 가려고 좀 보러 다니고 있는데 와, 집값이 정말 많이 오르긴 올랐더라고요. 저는 뭐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와, 집값이 뭐 그동안은 관심이 없어서 뭐 올랐구나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진짜 많이 오르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부동산 정책으로 좀 부동산 집값도 많이 잡히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기는 합니다. 아무튼 좋은 위치에서 잘 사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들고 간다. 이게 항상 그래요. 잘 사놓으면은 뭐 리딩을 뭐 해드리고 뭐 5일선 지지를 하네요. 여러분들 5일선 지지 실패하면은 매도하세요. 이거는 저는 사실 뭐 대형주들의 는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편안한 위치에서 잘 사서 우리가 편안하게 잘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